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 선생입니다. 우선 네팔 홍수 관련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일부 연락이 두절된 가운데 하루빨리 연락이 닿아서 조속히 안전히 귀국하시길 바라겠고, 어제 엔비디아 2분기 실적이 새벽에 발표됐었는데 숫자는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 정작 어제 주가는 하락하고 마감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오늘 짚어드릴 거고, 두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원전 관련해서 굵직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게 두 앱일한테 직접적으로 왜 좋은 소식인지 오늘 뉴스 가져와서 자세히 풀어드릴 거고요. 여기에 3거래일 큰 상승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241선 저항 받고 도지형 캔들로 마감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매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관망해야 하는지 주주님들이 이거 가장 궁금해 하실 건데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다 정리가 되실 겁니다. 5분만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주주님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제 영상 촬영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 상승에 힘입어서 조정은 짧게 상승은 크게 전고점까지 달려가자는 의미로 댓글에 급등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먼저 가장 큰 변수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나온 엔비디아 2분기 실적 숫자만 보면 정말 잘 나왔어요. 매출이 962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였던 922억 달러를 훌쩍 넘겼고요.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은 890억 달러로 작년보다 117% 늘었습니다. 3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1080억 달러로 제시했고, 심지어 내년 회계연도 매출 성장률을 70%로 제시했는데 시장이 예상했던 44.8%보다 훨씬 웃도는 수치였어요. 실적 나오자마자 시간 외에서는 4%대 강세가 나왔었고, 주주님들 근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 정규장 들어가면서 주가가 오히려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어요.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왜? 싶으실 텐데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실적 자체보단 지금 시장 전체 밸류에이션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지금 4.6%대 근접하면서 엔비디아 같은 고성장주는 그 자체로 평가 부담을 받고요. 차세대 GPU인 루빈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전환기라 기존 블랙엘 주문이 잠시 주춤할 수 있다는 우려도 겹쳐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실적은 만점인데 시장은 이미 그 이상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랑 연관이 있느냐고요? 원래 같으면 엔비디아가 이렇게 실적을 잘 냈으니까 다음날 국내 반도체 대형주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로 수급이 쏠리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실적 발표 이후에도 주가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그 수급이 반도체로 100% 쏠린다고 장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러한 애매한 국면에서 실적이나 정책, 재료가 명확하게 붙어있는 원전 섹터 쪽으로 자금이 갈아탈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이제 오늘 진짜 중요한 소식.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원전 르네상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착공하고 노후 원전 계속 운전이랑 SMR 보급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어요. AI 데이터 센터랑 첨단 제조업이 늘어나면서 전력 수요가 폭증하니까 이걸 감당하려면 원전밖에 답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다 한국 정부가 미국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공동으로 인수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어요. 산업통상부가 공식 부인은 했지만 한국이 자본이랑 시공 능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확보하는 구조가 거론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성사가 된다면 그동안 한국형 원전 수출의 발목을 잡아왔던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까지 완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전력망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특정 외국산 전력 장비 수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고압 송전선, 변전소, 발전소에 들어가는 수입 부품을 규제한다는 건데 사실상 중국산 전력 장비를 정조준한 조치예요. 지금 중국이 전 세계 배터리랑 태양광 인버터 생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걸 미국이 직접 규제하고 나선 겁니다. 주주님들, 이게 왜 우리한테 호재냐면요. 미국이 중국산 전력 기자재를 밀어내면 빈자리를 누가 채워야 하겠습니까? 결국 믿을 수 있는 동맹국 기업이 들어가야 하는데 대형 원전이랑 SMR을 동시에 만들 수 있는 공급망이 전 세계에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없다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이 빠지는 자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 장 초반에 81,000원까지 살짝 눌리는 흐름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강한 매수세가 바로 유입되면서 장중에 87,000원까지 들어버리고 결국 85,700원 보합권으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 눌리자마자 바로 받아내는 이 그림,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심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지금 다른 종목들도 보고 왔는데 코스피 전체적으로 지금 급하게 올랐던 터라 모든 종목이 지금 매물대에 걸려 있습니다. 그중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상승폭이 굉장히 괜찮고요. 미국 원전 뉴스, 국내 원전 뉴스 할 거 없이 지금 전력 그 안에서도 원전으로 수급이 쏠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래대금도 짚어드릴게요. 어제 가격대로 환산을 하면 대략 1조 원이 넘는 돈이 하루 만에 이 종목 하나에 몰렸다는 뜻입니다. 코스피 전체 하루 거래대금이 20조 원 안팎인 걸 감안하면 이 종목 하나에 이 정도 자금이 쏠렸다는 건 결코 가볍게 볼 수치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매수세 누가 넣고 있는지가 중요하죠. 어제도 외국인이랑 기관이 같이 매수 우위를 보였어요. 특히 85,000원. 이 자리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매물대였잖아요. 8월 12일에서 14일 사이 한번 도전했다가 실패했던 자리를 이번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4일 만에 60일선이랑 같이 뚫어냈습니다. 전고점을 거래대금 이렇게 동반하면서 돌파했다는 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그림이고, 물론 위에서 9만원, 10만원대 매물대가 두텁긴 하지만 여기서 부딪히는 구간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큰 흐름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원래 주가는 이렇게 한 번에 수직 상승하는 것보다 매물대에 부딪혀서 이렇게 두드려 맞고 다시 상승하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해야 건강한 상승인 겁니다. 과거에 삼천당 제약처럼 이렇게 주가가 수직으로 상승해버리면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은 당연히 기분이 좋으셨겠죠. 근데 99%의 개인은 과연 이 20만원대 들어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고 50만원, 60만원대 들어가셨을까요? 그때도 에이 떨어지겠지, 차라리 국밥같이 든든한 삼전, SK 하이닉스 사야지 하고 그냥 놓치거나 100만원이 넘었을 때 여기서 와 이렇게까지 오른다고 하시고 들어가신 주주님들이 많을 거예요. 어떻게 됐나요? 이런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직으로 상승을 해버리면 기관들 입장에서는 저점 매수했던 거 개미들이 알아서 이렇게 올라타줄 때 너무 손쉽게 수익권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하락폭이 나오고 그 뒤로 이렇게 투자 심리가 말라버리게 되죠. 저희 두산 에너빌리티의 5월 이후의 하락폭은 어쩔 수가 없어요. 반도체 대장주 레버리지 ETF로 조정을 받은 것이지, 저는 이 과정에서 빠져나간 수급이 삭제가 된다면 이런 상승을 그려줬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주주님들이 두산 에너빌리티 잡주다, 진 쳐다도 보지 말자, 지금이라도 손해보고라도 빠져나가자 하시면 결국 주가가 다시 순환매 돌면서 돌아와 줄 때 땅을 치고 후회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길게 놓고 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에빌의 상승 사실 한 번에 쭉 올라간 게 아니죠. 오르고 조정받고 오르고 조정받고 다시 또 오르고 조정받고 계속 반복합니다. 이걸 반복하면서 계단을 밟듯이 올라와 준 거고, 이걸 흔히 M자형 파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어느 종목이든 이 패턴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 조정 구간에서 고점이랑 저점을 정확히 잡아낼 수 있느냐 차이죠. 이걸 해내느냐 못 해내느냐에 따라 같은 상승장 안에서도 수익 차이가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하는 매매가 딱 이거예요. 단타로 위에서 일부 차익 실현하고 눌리는 자리에서 그 현금으로 다시 주워 담고 다시 차익 실현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냥 사서 들고만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투심이 죽은 시장에서 몇 배는 더 효율적으로 수익을 쌓아가는 방식이죠.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손바뀜, 바통 이어받기, 이게 사실 이런 변동성 안에서 이뤄지는 매매가 만들어내는 그림이고, 이걸 말로 들으면 쉬워 보이는데 막상 실전에선 정말 어렵습니다. 장중에 호가창 열어놓고 계셨다가 21일 분봉 보시면 78,000원이었던 주가가 30분 만에 74,000원까지 떨어집니다. 이럴 때 주주님들 멘탈 안 흔들리실 수가 없죠. 여기서 더 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팔아버리는 것도 무섭고 더 밀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매수하는 것도 무섭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눈 딱 감고 한번 덜컥 샀다가 장중에 윗꼬리 달고 밀리는 거 보고 겁먹어서 손절해버리는 상황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판단 주주님들이 혼자 하시지 않게 이렇게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급이 들어올 때나 매물대 근처에 도달할 때 순간 매수 타점이 나오면 구간을 정해서 이렇게 바로 보내드리고, 매도 타점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처럼 확실하게 버텨야 하는 홀딩 구간이 나온다면 그것도 놓치지 않고 챙겨드릴 겁니다. 보시면 13일 목요일이었죠. 저녁에 주주님이 문자 보내주셔서 마감가 기준으로 하방 압력이 일단락되며 도지 캔들이 형성됐다. 내 시초가의 상승 가능성이 높은 자리이나 60일선 저항 맞고 떨어짐에 일부 비중 현금화 해주시고 다음 눌림목 대기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주님이 14일에 시초가 브리핑 들어주셨다면 그 이후에 눌림목 19일, 20일, 21일 기회 많았죠. 이런 다음 매수 지점 때 더 많은 현금으로 들어가실 수 있으셨겠죠. 이러한 장중 브리핑들 나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보입니다. 010-7636-7846이고요. 두산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지금 구간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 바로 문자로 드리겠습니다. 금전 요구 없고요. 어떤 사이트 가입 권유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두루뭉술하게 그냥 홀딩하세요, 사실 거면 사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홀딩 구간은 정말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만 안내 드리는 거고, 애매하다면 애매하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본업하시느라 장중에 계속 확인 못 하시는 분들 문자 받으시고 투자에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무료로 구독자님들에게 보내드리는 만큼 영상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주식 혼자 할 때 제가 사면 내려가고 팔면 올라가고 귀신이 붙었나 싶었어요. 반대로 물타기 했더니 계속 더 밀리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 마음 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혼자 버티기 힘드실 때 같이 버텨드리자는 마음으로 이런 실시간 안내 계속 챙겨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처럼 국내의 변수가 겹치는 날은요, 시초가 흐름이랑 수급 변화를 실시간으로 같이 확인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주주님들의 개개인의 평단가랑 보유 수량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개인별 방향은 이렇게 문자로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오늘처럼 미국 증시 이슈나 지정학적 뉴스 새벽에 큼지막한 게 터지면 소통방으로 헤드라인처럼 이렇게 정리해서 따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소통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주주님들께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이어서 집중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오늘 종목 보셨잖아요. 방향성은 명확하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보셔야 할 게 있어요. 대형주 하나에 핵심 재료가 붙을 때 그 수혜가 그 회사 혼자에게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는 수백 개의 부품과 소재를 납품하는 협력사들, 공급망 전체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투자 관점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형주는 이미 시장에 충분히 알려져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선점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같은 재료가 터져도 상승폭이 제한되는 경우가 생기죠. 반면에 그 대형주의 부품을 납품하는 공급망 소형주는요, 시가총액이 훨씬 작기 때문에 같은 재료에 훨씬 탄력적으로 반응합니다. 대형주가 10% 움직일 때 공급망 소형주는 30%, 50% 아니 그 이상도 움직이는 패턴이 발견돼요. 실제로 이런 패턴 이미 보셨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이 인수될 때 로봇 부품 공급사 SPG가 2만원에서 16만원까지 약 800% 가까이 올랐습니다. 공급망 소형주가 메인 플레이어보다 훨씬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보여준 대표 사례예요. 이게 단순히 운이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장주에 모멘텀이 붙는 순간 시장은 그 밸류 체인 안에 있는 기업들을 빠르게 탐색하기 시작하거든요. 수급이 몰리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일수록 주가 반응 속도와 상승 탄력이 훨씬 커지는 건 주식시장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된 패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대형주 하나만 보시는 건 절반만 보시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대형주와 함께 그 공급망 안에 있는 핵심 협력사를 함께 담으셔야 목표 수익률을 제대로 끌어올릴 수 있어요. 대형주는 안정성, 소형 공급망주는 수익률 극대화, 이 두 가지를 조합하는 게 지금같이 불안한 장세에서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에요.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핵심 대장주의 밸류체인 안에서 특정 부품을 국내에서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는 구조를 가진 회사예요. 대장주가 수주를 따낼 때마다 이 회사 부품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구조이고, 대장주 모멘텀이 강해질수록 이 회사의 실적 가시성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예요. 여기서 포인트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독점 구조이고요. 단순히 납품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대체제가 없는 구조입니다. 대장주 입장에서도 이 회사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는 거예요. 수주가 늘면 이 회사 매출이 따라 올라가는 건 구조적으로 정해진 그림입니다. 두 번째는 수급이에요. 아직 시장에 크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인데 외국계 창구에서 조용히 순매수가 쌓이고 있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어요. 보통 이런 패턴의 종목들은요, 외국계 수급이 어느 정도 쌓인 이후에 재료가 수면 위에 올라오면서 국내 개인 수급까지 붙는 구조로 가거든요. 그때는 이미 초기 매집 구간이 끝난 다음이에요. 저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이 그 이전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머니가 포지션을 잡고 있는 바로 그 타이밍이에요. 예전에 일반 회사원이 에코프로에 투자해 수익을 3배 넘게 올렸다는 기사 기억하시나요? 월 170만원 받던 교사가 5년 만에 20억 자산가가 됐다는 기사도 있고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남들이 낯설어 할 때 들어갔다는 거예요. 큰 수익은 늘 낯선 구간에서 시작됩니다. 망설이는 순간 기회는 지나가고 결국 잡는 사람만 가져갑니다. 본 영상에서 해당 종목 이름을 바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장에 아직 크게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라서 영상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순간 진입 가격 자체가 올라가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작 여러분들이 좋은 자리에서 못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게 제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번호 하나 띄워드릴 텐데요. 010-7636-7846으로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해당 종목 목표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수급, 재료까지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선착순 200분께만 드릴 예정이라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0%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부담 없이 받아보시고 최종 판단은 항상 본인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 선생이 가입을 권유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 걱정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걸 무료로 드리는 이유 궁금하시죠? 사실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익을 경험하시면 자연스럽게 이 채널이 성장합니다. 저는 조회수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수익이 곧 제 성장이에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주식시장에서 타이밍이라는 게 정말 잔인합니다. 똑같은 종목을 보고도 어떤 분은 저점에서 잡고 어떤 분은 뉴스 나오고 나서 고점에서 들어가요. 두 분 다 같은 종목을 산 거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문자 한 통 보내시는 분은 전자가 될 수 있고 고민하다 나중에 보내시는 분은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핵심 세 줄로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나, 엔비디아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 주가는 오히려 하락 전환하고 있습니다. 금리 부담과 밸류에이션 재조정 때문이지 실적 문제는 아니고요. 이런 애매한 국면에서는 반도체로 수급이 무조건 쏠린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둘, 트럼프의 원전 르네상스와 중국산 전력 장비 규제 행정명령. 두 가지 다 두산에너빌리티한테는 직접적인 호재입니다. 미국이 중국산을 밀어내는 자리, 대형 원전과 SMR을 동시에 만들 수 있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채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셋, 어제 차트는 85,000원 매물대를 거래대금 1조 원 동반하면서 돌파해줬어요. 위로 9만원에서 10만원대 매물대가 남아있지만 주주님들 조급해 마시고 큰 흐름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새벽부터 이 영상 찾아주신 주주님들께 감사드리고 상한가 다음날 장대음봉 나오는 이미 다 오른 종목 말고요. 지금 상승 초입에서 세력의 매집이 포착되는 종목 하나 이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집중해서 봐주시고 두산에너빌리티 분석만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보셔도 무방합니다. 주주님들의 성투 기원하고요. 오늘 장에서 뵙겠습니다. 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만 드리는 선물입니다. 지금 제 손에 저출산 관련주 전문 분석 보고서가 하나 있어요. 이거 보시면 다음 테마가 딱 보이거든요. 바로 저출산이에요. 근데 저출산이라고 하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 또 아가방 컴퍼니 꾼비 얘기하려는구나. 오늘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요. 먼저 숫자부터 보실게요. 2024년 합계 출산율 0.75명이에요. 서울은 0.58명. OECD 꼴찌도 아니라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고요. 51개월 연속으로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자연 감소 중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말했습니다. 3세대 후 한국 인구는 현재 3%, 5천만 명이 150만 명이 된다고요. 북한이 침공할 필요도 없다. 그냥 걸어 넘어오면 된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정부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이재명 정부가 19조 추경을 쐈어요. 신혼부부 1억 대출에 자녀 첫째 낳으면 이자 면제, 둘째 원금 50% 감면, 셋째는 전액 탕감이에요. 아동수당은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 아이돌봄 소득 기준은 전면 폐지예요. 그리고 이 정책들이 2026년 올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돈이 풀리는 거죠. 돈이 풀리면 주식시장에서 테마가 만들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어디로 돈이 가냐? 이 보고서에서 저출산 관련주를 세 그룹으로 나눠놨어요. 첫 번째 그룹은 정책 발표 때마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대장주예요. 아가방 컴퍼니, 꾼비, 에르코스 이 종목들은 정부 출산 정책 발표 시 즉각 상한가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거 다 아시죠? 테마주 조금만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두 번째 그룹은 실적이 같이 따라오는 콘텐츠, 교육주예요. 삼성출판사가 대표적인데 이 회사는 아기상어 만든 핑크퐁 컴퍼니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출산율과 무관하게 글로벌 IP가 성장하는 구조라서 다른 저출산 테마주랑 결이 달라요. 세 번째 그룹은 실수요 기반이에요. 깨끗한 나라, 매일 유업처럼 실제 유아용품, 식품 수요가 기반인 종목들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을게요. 저출산이 심해질수록 오히려 커지는 시장이 있어요. 프리미엄 유아용품 시장입니다. 아이를 덜 낳으면 한 명에게 더 좋은 걸 쓰거든요. 이 역설이 지금 이 테마에서 진짜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테마의 모멘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인구정책 비서관이 올해 취임했고 19조 추경 집행이 상반기 중에 본격화됩니다. 2027년 초에는 출산율 통계 발표도 있어요. 트리거가 반복적으로 생기는 구조라는 거죠. 이 보고서에 담긴 종목별 매수 타점이랑 전략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36-7846으로 저출산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불법 사이트 가입 권유, 금전적 요구 절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찰주 느낌으로 들어갔다가 갈 데가 잡힌다 싶으신다면 구독자분들 소액으로 수익 극대화하시라고 추천드리는 종목들입니다. 단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이 종목들 대부분 소형주예요. 변동성이 극심하고 뉴스가 소멸하면 급락도 가능합니다. 분할 매수, 손절 기준 사전에 꼭 세우고 들어가셔야 해요. 그 과정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은 단순한 테마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국가 존립을 걸고 돈을 쏟는 분야입니다. 이 흐름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